세상의 자본이 집중되는 RWA 섹터에서 그들은 모르는 RWA 코인을 선점하여 결국 우리도 부자가 되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들, 먼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전체 프로세스,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실물 자산이 토큰이 되고 그 토큰을 거래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죠. 먼저 토큰화 과정을 살펴보면 현실 세계에 대한 자산 소유주가 있겠죠. 그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토큰화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흔히 증권 상장에서 IPO랑 비교를 하자면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직전 단계에 가치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투자에 들어옵니다. 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소유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 직전 타이밍에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산의 일부를 선행해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잉여 물량에 대해 시장 유통으로 풀리게 되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실 자산 기반의 토큰이 발행이 됐습니다. 블랙체인 위에서 발행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오라클 네트워크 연동이 필수예요. 특히 RWA 들어오면서 이 오라클에 대해서 중요도가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뒤에 코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더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지원되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코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디파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 라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RWA 결국엔 거래는 디파이라고 말씀드렸고, 디파이 라마는 디파이와 관련된 모든 수치들을 집계해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예요. 여기에서 RWA라고 하는 섹터에 대한 전체 TVL, 즉 가치의 총량입니다. 이것을 집계를 해봤더니 6빌리언 달러, 60억 달러죠. 하나로 약 8조 4천억 규모가 됩니다. RWA는 실물 자산의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의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RWA를 통해 실물 자산의 투자를 민주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탈중앙 금융 플랫폼인 디파이에서는 유동성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대출 담보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 소유자는 코인으로 초기 투자금, 즉 대출금을 받을 수가 있고, 대출자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은 탈중앙 금융의 새로운 부분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의 개념과 깊이를 지극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WA를 통해서 기존의 유동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예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에 대해서 자산을 보다 쉽게 양도, 매도할 수 있는 분할 가능한 조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탈중앙 금융에서 지수 펀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도 그런 지수펀드 중에 하나죠. 이러한 지수펀드는 RWA를 사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다양한 자산을 신탁받아 수많은 자산군들을 투자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작용한 요인이 컸죠. 하지만 RWA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펀드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기존의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상당히 분산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로써 RWA라고 하는 방법이 기존 디파이의 생태계에 비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덜어졌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상품에 연동함으로써 디파이 투자자는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을 형성해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블랙록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RW 사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대해 블랙락 회장 레리 핑크는 여러 번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왔죠. 결국 출시 첫 주에 3,300억이 유입되며 유례 없이 거대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RWA 실물자산 토큰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는 오프라인, 즉 물리적 공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 소유권 개념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검증하고 또는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RWA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장점들이 발생하겠죠. 첫째, 소유권의 조각 투자를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고가의 상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 문제로 인해서 소유주들의 불화가 빚어지기도 했던 그런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 되죠. 둘째, 변동성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는 주류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주류 투자자들이 가장 거대하게 투자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RWA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존 방식과 달리 24시간 세계 어디서나 거래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으로서 거래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안과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관점에서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선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메인넷 기준으로 당장 토큰 발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첫 번째 RWA 섹터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RWA라고 하는 섹터에 어떤 코인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냐면 스마트 컨트랙이 코인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RWA, 실물 자산,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지만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장점이 많고 앞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장점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리스크는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규제 이슈입니다. 규제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업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거예요. 다행히 가격 협상이 잘 되었고 이제는 둘이서 등기소에 가서 매매 사실을 등기합니다. 그렇게 거래 내역을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인데, RWA, 즉 토큰을 통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토큰들을 말 그대로 실시간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대한 기록을 등기소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래요. 정보가 연동될 수도 없고요.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재 규제에 묶여져 있을 텐데, 이것을 RWA 전용으로 풀어줄지 여부를 우리는 잘 지켜봐야겠죠. 다음은 변동성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투기적 자본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은 항상 그랬듯 개발 소식이 있을 때이겠죠.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자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RW 사업으로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RWA가 이와 같이 투기적 자본이 몰리는 경우에 시행이 되어버리면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구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죠. 셋째,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 블록체인은 문제가 없어요.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소유한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을 할 때 그때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RWA를 통한 거래 자체에 대해서 해킹과 또는 기술적 오작동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자산의 소유권이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질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위험을 안고서도 현재 RWA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째는 안젤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디지털 예술과 디지털 창작품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토큰화 과정부터 거래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둘째, 아크7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미 부동산을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부동산에 대해 토큰화하고 매매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셋째는 주로 중세 때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고전 예술품들 위주로 거래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미 5천만 불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앞으로 박물관이나 국제적인 옥션 기관들과 연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월가 투자은행 중에 아주 유명한 곳이죠. 프랭클린 템플턴. 이곳에서 FOBXX라고 하는 펀드를 운영합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펀드죠.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런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형성의 초기이기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또한 상장도 초기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한 코인 섹터에 돈이 몰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직접 보셔야 압니다. 지난 주말에는 밈코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RWA와 관련된 코인이 있어서 히든 종목으로 픽 잡아드렸었던 데데스라고 하는 재미난 종목이 오늘 새벽부터 발사했네요. 3만% 정도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썩 나쁘진 않아요. 제 픽 따라서 진입하신 분들 먼저 축하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건 요새 비트코인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원래는 목표 수익률을 한 10만 프로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는 자리인데 그냥 2에서 3만 프로 정도 여기에서 익절을 합니다. 주로 요즘엔 그렇게 하네요. 전반적으로 끝까지 다 먹기 힘들어졌어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단기 3만 프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는 역대 가장 수월하게 리딩 진행했습니다. 점점 우리 회원분들 실력이 느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 다 아시죠? 코인 연구방 참여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니까 특히 밈코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매매 기준을 1분봉으로 봐요. 좀 지켜보다가 판단하자 그런 거 없어요. 지켜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자리 보이면 바로 소집하고 그때 답변 있는 분들만 같이 가거든요. 1분봉 보면서 대응하려면 집중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착순 참여하신 분들만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양해 바랍니다. 코인 연구방 참여 신청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RWA에서 유망 코인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면 RWA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이 차트에 기술된 이 기능들이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순서대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자산 토큰화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블록체인과 오라클을 연동시켜서 실물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행한 토큰을 거래시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RWA 토큰이에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죠. 기관 자금이 몰리고 있는 RWA 코인 첫 번째는 폴리메쉬입니다. 코인 거래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미 업비트에 오래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폴리메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위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특히 기관에서 보시면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올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접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폴리메쉬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코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규제 문제나 거대 기관들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설계하기 위해서 발생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루는 문제들도 가버넌스, 규제 이슈, 보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메쉬가 자연스럽게 취급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프라이빗 체인이랑 퍼블릭 체인을 둘 다 다뤄요.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자체 보안 시스템을 다 설립하고 있죠. 천문학적인 돈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퍼블릭 체인으로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 체계를 처음에 프라이빗 체인으로 재설계를 하거나 부분식 설계를 해서 전환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에 대한 차이를 다음번에 따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기관이 A라고 하는 펀드를 출시했어요. 그 펀드를 운영을 할 때 프라이빗 체인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점차 확대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기업 전체의 프로젝트를 퍼블릭 체인으로 가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시켜준다면 기존에 있던 기관들도 블록체인 사업자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보시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얘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RWA 섹터 전체가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폴리메쉬가 했습니다. 3월 중순에 있었던 조정 이후에 바로 340%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총이 5,400억 수준이에요. 여타의 다른 코인에 비해서 많이 가볍죠. 따라서 이번 2파 하락 이후 발생할 3파 상승이 얼만큼 커질지 저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임과 메타버스의 현실은 어떤지 뻔히 안 좋은 내용 써놨겠죠. NFT, 메타버스 전부 다 망한 사업들입니다. 현실 열악할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들어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블록체인의 이상과 현실 뻔히 안 좋은 내용 써놨겠죠. 하물며 22년 최악의 시즌이었으니까요. 대체로 이와 같은 현실과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블록체인 사업 특유의 뜬구름 잡는다는 사업성 평가를 참 많이들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평가자들이 블록체인은 물론이고 그 깊은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얘기를 해도 뭔 소린지를 모르죠. 그러면 당연히 뜬구름 잡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암흑기를 지나고 이제는 RWA라고 하는 섹터를 통해서 순수 디지털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사업이 현실이라는 수면 위로 끄집어져 올라옵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우리 모두 스위프트라고 하는 기관은 잘 알 겁니다. 국제은행간 연합회죠. 우리가 해외에 송금 보내면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은행들은 전부 다 스위프트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지점들 전부 다 별도의 코드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번호처럼요.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를 연계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체인링크와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해외 송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체인링크의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기관 투자금 몰리는 RWA 코인,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영역은 아까 우리 살펴봤던 오라클 서비스라는 점. 자, 오라클. 이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체인링크가 우선 등기소 역할을 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원 주인은 나가고 여러분들이 집주인은 들어왔죠. 그러면 이 집의 매매 사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록과 저장, 그리고 나중에 정보가 필요할 때 불러오기까지 이 기능을 하는 것을 흔히 오라클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도식화하면 이와 같습니다.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오라클이라는 기능, 즉 체인링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업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운용사죠. 여기에서는 체인링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엄청난 홍보를 해주었죠. 이를 통해서 체인링크가 RWA는 물론이고 이 오라클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NFT, 디파이, 게임 등등 이런 모든 업계에서 1위 오라클 서비스로 체인링크를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셋째, 헤데라입니다. 헤데라는 과거에 헤데라 해시그래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포크하여 헤데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환했죠. 이곳은 해시그래프라고 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거 특허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블록이 쌓여가면 갈수록 비효율적이고 무거워지며 비용 발생 면에서 약점이 있는 반면에 해시그래프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외부의 디도스 공격 같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방어하기 수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블랙록이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또 등장합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한국 GDP의 7배를 운영하는 블랙록. 그쪽에서 MMF라고 하는 펀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헤데라를 기반으로 토큰화를 하겠다, 이런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급 상승하죠. 원래 3월 달에 RWA 시장 전반적인 랠리가 있었는데 그때 랠리가 조금 힘이 약해 보였었어요. 아쉽긴 했었죠. 그 아쉬움을 이번에 아주 단기 동안에 100%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 5% 상승해서 현 시총 7.9조 원에 도달합니다. 기관 투자금 몰리는 네 번째 코인은 센트리퓨즈입니다. 아까 차트에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결국 토큰 만들고 정보 연결까지 한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디파이죠. 거래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센트리퓨즈입니다. 센트리퓨즈가 유명한 것은 최근 펀드를 출시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아네모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웹3 전문 운용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펀드 운용 모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미 센트리퓨즈는 스스로 만든 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웹3에서도 디파이를 운영하는 서비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료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결국 하고 싶은 게 수수료 장사인데 그 거래에 대한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쪽에서 많이 먹으면 얘네가 먹을 게 작아지죠. 그래서 얘네는 수수료를 줄이면서도 매출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다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고객들이 발생하겠죠. 이쪽이 고객들이 다양합니다. 기술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미 뭐 코인베이스, 블랙타워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투자기관들이 있죠. 얘네들이 들어와 있고 자산이 온체인이 되고 온체인에서 거래가 만들어지는 이 전 과정을 다 돌리기 위해서 지금 메이커다오나 에이브 같은 셀러도 있고요. 여러가지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또 투자받았다고 하네요. 1,500만 달러 유치를 했고요. 능력이 좋죠. 하나로는 210억 원 수준이고요. 이렇게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1년 8월경에 처음 상장이 됐는데 이때 단가가 750원이었습니다. 장기간의 하락 끝에 연초에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힘있게 뚫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고점을 지지받고 있죠. 센트리푸즈는 어제보다 6.4% 상승해서 현재 1044원에 거래 중이고 시총은 현재 5,100억 원, 공급량은 5억 4,500만 개입니다. RWA 사업은 갈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거의 시작도 못했다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RWA를 우리가 지켜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부동산을 취급할 수 있냐 없냐예요. 예술품? 그거 가지고서는 유동성도 그렇고 매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돌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 앞에 살펴봤듯이 규제 해소가 되냐 마느냐,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냐 마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RWA입니다. 왜냐면 규제가 어렵긴 어렵겠지만 결국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상 최대의 자산 시장이 어디입니까? 결국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 부동산을 RWA라는 이름으로 통으로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감히 규모가 얼만큼이 될지 예측도 상상도 통계도 아예 무의미해집니다. 어찌 보면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블랙록을 시작으로 뱅가드, 아까 보셨던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 세계 최강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참전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들어오면 작업은 진행됩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거기에 나아가 최근 홍콩이 미국에 앞서서 이더리움 ETF 승인을 먼저 선수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본인이 먼저 하려고 했었던 블랙록이 좀 멀쑥해졌어요.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먼저 신청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승인시키려고 SEC까지 압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 전하고 있었는데 뻘쭘해지죠. 이번에 헤데라를 선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약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블랙록이 원하는 건 이더리움 ETF를 승인시키고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결국 RWA를 다양한 자산들 전부 다 여기다 올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블랙록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거를 지금 홍콩한테 선수를 당한 거죠. 최근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자본시장이 압박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정확하게 내려갈지 어떨지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 됐죠. 전쟁 이슈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코인 테마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우연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RWA가 천천히 성장해서 상업 건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소유권이 국가가 보유한 랜드마크도 토큰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RWA 급등 종목 코인 정보방 참여하시려면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보이는 카톡 링크를 클릭해 보신 다음에 숫자 6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예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나 코인 연구방에서 공유되는 모든 내용들 다 무료입니다. 마음 편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직 수익 챙겨 먹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방 참여 회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회원분들 소집했을 때도 바로 답글 다셔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참여 원하시는 다른 분들께 기회 또 드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